초보는 투자 수익만 누리지만 고수는 세금까지 챙긴다. 그래서 요즘 각광받는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ISA입니다. 투자와 절세 두 마리 토끼를 잡아준다는 만능 통장이라고 하는데 정말 만능인지 물어보겠습니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돈 버는 얘기 갖고 오신 거죠? ISA. 대표님이야 예. 잘 아시겠지만 이거 나 처음 들어보는데 뭐지? 하는 분들 눈높이에 맞게 일단 설명을 해주세요. ISA. 예, 요새 인기 폭발 중이고요. 다른 계좌는 없어도 이거 하나는 해야 된다 네. 싶을 정도로 혜택으로 중무장한 아주 좋은 계좌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간단히 말씀드려서 연 2천만 원 한도로 돈을 부을 수 있고요. 네. 5년 만기 이전에 원금을 빼더라도 절세 혜택들은 사라지지 않는. 그러면서도 또 세금에 대해서도 거의 최강의 방어벽을 자랑해주는 절세 통장이니까. 세금 방탄조끼다. 그렇습니다. 비과세 주머니 같은 거군요. 여기에 돈을 예. 넣어두면 그렇습니다. 세금 혜택이 누릴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 주머니도 다양한 종류의 주머니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네. 잘 골라 담으시면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시된 지 한 7년 정도 됐잖아요. 근데 예. 요즘 유난히 ISA 하는 것 같아서 왜 그런가 싶어서요. 네. 예, 일단 3년 전에 중개형 ISA라고 이제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ISA 상품이 추가되면서 구색이 다양해졌다. 네. 여기다가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주식을 매매하시다가 그 고수분들이 예. 수익이 좀 많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그렇죠. 빠르면 올해 연말부터 이제 22%에서 그 이상 27%에 이르는 네. 고율의 세금을 물리기로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5천만 보니까 원 이상 소득 낸 사람에 그렇죠. 대해서. 그리고 예. 이제 또 그 다음은 3억 또 이런 단계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주식으로 좀 돈을 많이 벌었다 하면 이제 세금을 더 내야 될 수도 있는데 네. 지금 방금 이야기한 ISA 계좌를 통해서 주식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데다가 세금 혜택들도 빵빵하니까 네. 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심들이 여기로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금 혜택이 빵빵하다. 어느 정도 빵빵해요? 그 절세 혜택이라는 게 예. 일반 계좌와 비교했을 때 어떤지. 일단 이제 그 계좌의 종류에 따라 다 달라지긴 하는데 이제 서민형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나오는데 수익의 한 400만 원 정도까지는 이게 공제가 됩니다. 공제가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주식을 매매를 잘하고 또는 배당 소득세 이런 걸 많이 물고 있더라 네. 하더라도 400만 원까지는 세금 내지 않고 또 능력이 돼서 그 이상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9.9%라는 아주 낮은 세율만 부담하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ISA라는 안에 넣어둔 돈으로 내가 이것저것 투자 상품을 굴릴 수 있는데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된다. 서민형, 농업민형은. 그렇죠. 근데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 일반형과 서민형은 어떻게 갈라집니까? 이제 연봉 수준입니다. 연봉 기준으로. 예, 그래서 예. 이제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해서는 3,800인데 이제 보통 그냥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네. 5천만 원 이상이면 일단 일반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한도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9.9% 과세된다라는 그렇죠. 건데. 그러니까 200만 원까지는 어떻게 해도 이제 세금은 안 내는데 예. 그 이상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그 부분만 9.9%의 세금만 내면 되는 네. 아주 계산이 간단합니다. 보통 ISA 계좌 아니면 15.4% 정도. 예, 세금을 그런 데다가 이제 내잖아요. 또 네. 추가적으로 그 금융종합과세를 걱정해야 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이제 2천만 원 이상의 이자와 배당 소득을 더 많이 받으신 분들. 네. 이제 거액 자산가들은 2천만 원 이상의 이제 이자랑 배당금을 더 받게 되면 근로소득이랑 합산과세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고액 연봉자들의 연봉에다가 추가적인 이자 소득까지 더 합산해서 예. 세금을 물리게 되니까 최대 49%에 이르는 세금을 물릴 수도 있는데 예. 이 ISA 계좌에 있는 거는 별도로 계산되니까 그 분리과세가 된다. 그렇습니다. 네, 투자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용어가 분리과세잖아요. 예, 저도 좋아합니다. 네, 자 그런데 보통 한 계좌 안에서 이제 상품을 투자해서 굴리다 보면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수익이 날 수도 있잖아요. 이 ISA 계좌에 넣어도 수익 난 거는 무조건 세금을 다 매깁니까?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두 가지가 하나 존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한 상품에 투자를 해서 한 500만 원 벌고 나머지 상품에 투자를 해서 한 1,000만 원 벌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현재 계좌의 상태에서는 이게 이제 해외 ETF 기준입니다만 잠시만요. 500만 원 손실, 1,000만 원 한쪽에서는 이익. 1,000만 원 이득. 예, 네. 이제 이런 일은 잘 없지만 우리 계산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500만 원 이익이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네. 일반 계좌에서는 1,000만 원 이익 난 거에 대해서만 세금이 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15.4%를 물리니까 무려 154만 원의 세금을 물게 되고요. 네. 저게 이제 더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2천만 원까지 된다면 세금이 더 올라갈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반대로 ISA는 이제 서민형 기준으로 할 때
500만 원 손실에 1,000만 원 이익 봤으니까 순이익은 500만 원이잖아요. 손익 통산을 해준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 500만 원에 대해서 또 400만 원 공제해 주니까. 조금 전에 봤던 거. 예, 서민형, 뭐 농어촌형 하시면 400만 원 공제되니까 실제로 세금 내는 건 100만 원에 이제 9.9% 분리과세. 그 99,000원 대 154만 원이니까 예. 사실 여윳돈 있으신 분들은 이 ISA 계좌를 안 만드는 게 좀 이상하다. 굳이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 예, 예전에는 뭐 구색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이제 중개형 ISA라는 상품들이 최근에 출시되면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중개형 ISA요? 그렇습니다. 네. 증권사 가서 또는 그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니까 오늘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네. 아무튼 이 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ISA 계좌 잔고가 2년 만에 100조 늘었다. 그러니까 중개형 ISA 뭐 종류가 여러 가지인가 봐요. 그렇죠. ISA도. 신탁형도 있고 이제 1인용도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인형은 말 그대로입니다. 전문가한테 우리가 위탁 운영을 맡기는 거죠. 알아서 투자해서 굴려주세요. 네, 네. 수수료가 좀 있습니다. 이제 네. 그다음에 신탁형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 예금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긴 한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운용 지시를 하는데 네. 이제 대부분 저 성향으로 가시는 분들은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골라서 하는 거 투자 하는데 상품을? 대부분 예금으로 많이 하십니다. 예금으로 많이 하고. 그리고 네. 이제 중개형 ISA가 요즘 이제 돌풍의 핵인데요. 네. 이게 이제 개별 종목까지 가능한. ETF는 물론이고 주식 개별 종목까지. 예, 개별 종목까지 가능하니까 부가세가 예, 가능하다. 그래서 네. 최근에 이 중개형 ISA 중심으로 해서 예. 어마어마한 어떤 뭐랄까요 가입 열풍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금투세 이슈 때문에 앞으로 주식 매매할 때도 세금 매긴다 하니까 이 중개형 ISA로 가입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졌다. 특히 예전에는 이 ISA 상품이 40, 50대가 많았는데요. 이 중개형 ISA 도입되고 난 다음부터는 네. 20, 30대들이 가입이 폭증하는 걸 보면 예. 이제 이 상품은 이제 거의 재테크의 필수 네. 이런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예. 여겨지면서 젊은 세대들이 뛰어들고 있는 중입니다. 뭐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뭐 이렇게 저렇게 돈을 끌어다가 ISA에 넣는 게 이득인 것 같긴 한데 뭐 한도가 있지 않나요, 이것도? 예, 연 2천만 원까지라는 게 이제 아쉬운 점이고요. 근데 물론 큰 돈입니다만 네. 이제 적립 투자를 하신 분들한테는 좀 큰 돈일 수 있는데 예. 여유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ISA 계좌가 좀 눈에 안 차고 특히 네. 이제 금융종합과세라는 아까 이야기했던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이자랑 배당금을 받으신 자산가들은 가입이 또 3년 동안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 예. 그대로 이제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한 어떤 자산 적립을 위해서 자산 네. 형성을 위해서 만들어준 상품이니까. 그러니까 나름의 가입 조건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뭐 그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 기준으로 해서는 15세 이상 그리고 이제 보통 성인들 기준이니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만 네. 안 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직전 3년. 예, 그러니까 이제 당신은 부자고 돈도 많이 형성했으니까 절세 때까지 누리면 안 돼라는 약간의 심술이 느껴지는 상품이기도 어쨌든 합니다. 19세 이상 그리고 근로소득 있는 15세 이상은 가입이 가능하다. 네. 그리고 1년에 2천만 원씩 그게 그렇습니다. 2월도 되는 거죠. 올해 그렇습니다. 2천만 원 못하면 내년에 네, 할수 4천만 원 있습니다. 예. 가능하고. 예. 그리고 이제 만기는 3년인데 5년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넣은 상황에서 네. 이제 인출을 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예. 혹시나 중간에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원금만 뺄 때는 전혀 이자 소득세나 이런 걸 물지 않아도 되니까. 중간에 원금은 뺄 수 예, 있다. 그래서 네. 이게 젊은 층한테 인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집을 사거나 그렇죠. 결혼을 하거나 예. 차를 구입하거나 하면서 이런 좋은 절세 상품들을 가입했다가 많이 해지하시면서 손해를 보시는데 이 ISA 상품은 그런 면에서 조금 자유롭습니다. 중개형 ISA는 이제 나온 지 한 3년 됐으니까 만기가 이제 거의 다 된 거잖아요. 이제 그렇습니다. 만기 다 끝났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는 예, 거죠? 해지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재가입하시면 되니까. 또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하나 더 팁을 알려드리자면 네. 의무가입 기간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연금 저축 펀드로 이관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개인연금이 또 여러 가지 상품이 있는데 그중에서 네. 역시 증권사에서 하는 연금 상품이 연금저축펀드라는 상품이 있는데 예. 여기로 이제 이전을 시키면 절세 혜택뿐만 아니라 연말 정산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연금저축 계좌가면 해지가 어려워지는 건 아셔야 되겠지만 자기가 이제 한 3년 또는 5년간 열심히 투자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네. 이 돈은 나 좀 오랫동안 묵어둬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연금저축펀드로 이관하시면서 절세 혜택 받고 다시 ISA 가입도 예. 하시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5년 동안 1억까지 낼 수 있는데 그 시점에서는 또 그 이자 번 것만큼 소득으로 잡혀서 이게 건보료 이슈가 있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좀 잘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춘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